임플란트 뒤쪽에 있었던 어금니가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앞쪽으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도저히 이제 임플란트 이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치과의사 장현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나서 좀 시간이 오래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아를 빼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치아를 잡고 있었던 치조골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뽑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런 치조골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발치한 부분 주변의 치아들, 반대편의 치아, 아래를 뽑았다면 그거에 마주대하는 위의 치아, 혹은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 발치한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래 치아를 뽑았을 때 위의 치아들이 솟아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가장 흔합니다. 이것은 치아의 생리적인 변화인데요. 치아가 기능을 해서 서로 마주쳐 주지 않게 되면 자기 짝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치아를 뽑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웃에 있는 치아들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져서 움직이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뒤에 있는 치아들이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시고 근 한 7년 정도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그대로 두신 거에 비하면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들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상당히 좀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치열에 위쪽에 있는 치아들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심하게 내려온 경우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심하게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내려와서 아래 발치한 부분이 잇몸에 맞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더라도 보철물을 올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수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 치아가 이렇게 내려와서 치열이 뒤틀려 있게 되면, 그러면 그냥 여기에 맞춰서 아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치아를 넣었을 때 한쪽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치열로 그렇게 수복을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를 만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씹어먹지 못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뒤틀려 있는 치열 가지고서도 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만나봤던 환자분들은 저렇게 치열이 뒤틀려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씹지를 못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씹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9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음식을 씹을 때 어금니는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마치 짜내듯이 갈면서 음식을 분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틀어서 갈려면 사실 치아들이 그냥 이렇게 딱 마주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치 악어 이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콱 물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분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쇄를 하려면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맷돌처럼 갈아서 드시려면 치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처럼 치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아래쪽도 계단처럼 치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비비는 과정에서 서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은 교합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맷돌처럼 치아를 갈아서 먹기 위해서는 치아들이 반듯하고 적당한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틀려 있는 치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내려온 치아를, 특히 이제 금니가 씌워져 있었는데요. 이 금니를 벗겨내고 신경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서 임플란트 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음식을 드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아래를 뽑았는데 왜 위에를 건드려야 되는 거지? 혹은 나는 이쪽을 뽑았는데 왜 그 앞에 치아들을 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치아를 뽑고 나서 우리의 몸이 기계가 아니고 생물이다 보니까 치아들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됐을 때 이 변형의 정도가 그러다지 심하지 않다면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신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변형이 심하게 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반대편 치아나 인접한 치아들도 우리가 손을 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아를 수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어금니가 좋지 않아서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내원하시는 간격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셨고 뭐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뭐 한두 달 만에 오셔야 되는데 한 3, 4개월 만에 오시고 뭐 한 6개월 만에 오시고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쪽에 있었던 임플란트 뒤쪽에 있었던 어금니가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앞쪽으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도저히 이제 임플란트 이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버린 이 치아를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 수복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 약속을 미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인접 치아들이 이동을 하거나 변화하면서 사실 원래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계획을 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빨리 치과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도중에는 되도록이면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